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이 흐릿해지리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오히려 기억이 선명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자국 하나하나가 남겨진 이곳은 내 삶 그 자체였다. 이제는 이 집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거라 여겼는데 뜻밖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재산. 나에게는 그저 이 낡은 집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적금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세월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 재산이 자식들에게 부담이나 갈등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며칠 전 막내 아들 민수가 해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안함이 시작되었다. 나도 한때 그랬다. 어렵고 외로운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민수에게는 집을 물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 다시 돌아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첫째는 이미 큰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고 둘째는 힘든 시절을 지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내가 조심스레 내놓은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막내한테 준다고요? 큰아들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잖니. 민수는 해외에서 혼자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느냐. 이 집을 물려줘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민수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형제들 눈치를 보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둘째 딸 수정이가 끼어들었다. 엄마, 저도 형이나 동생만큼 이 집에 애정이 있어요. 저는 엄마를 돌봐드리려고 그동안 자주 왔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막내한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간 가족 식탁 위로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내가 내뱉은 몇 마디 말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식들끼리 이렇게 갈라질 줄은. 나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날카로워진 눈빛 그리고 속삭임조차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날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무거운 손으로 꾹꾹 눌러 첫째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곧 끊겼다. 수정이도 마찬가지였다. 갈등이 깊어지자 그들은 변호사까지 선임하려는 눈치였다. 민수는 그저 미안한 얼굴로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나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자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공평한 사랑과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갔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는 결국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상담사에게 의논한 결과 나는 자식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한 재산 분배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갈라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내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자식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합이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모두들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첫째 현수는 매번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정이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곧 끊어버렸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나를 찾아왔지만 형과 누나와의 대화는 피하려는 눈치였다.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는 무거운 먹구름만이 가득해졌다. 큰아들 현수의 반응. 현수는 내가 자식들 중 가장 기대를 많이 걸었던 아이다. 첫째로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덕분에 그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 문제에서 현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첫째답게 형제들에게 관대할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며칠 후 현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무거운 얼굴로 거실에 앉아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이해해요. 민수 힘든 건 알겠어요. 하지만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 집은 우리 모두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아내랑 아이들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현수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불만과 실망이 가득했다. 그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쌓아온 안정감 뒤에는 내가 줄 수 있는 더 큰 상속을 기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과연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딸 수정의 반응. 수정이는 내가 가장 자주 의지해 온 딸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자주 찾아와 내 곁을 지켰고 병원 갈 때도 늘 함께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에게 섭섭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러나 수정이가 느끼는 감정은 내 상상 이상이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지 아시잖아요. 형이나 민수는 바빠서 오지도 못할 때 제가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집안일도 도왔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민수한테 준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 뭐가 되는 거죠? 수정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정이의 헌신이 나를 얼마나 위로해줬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수는 없었다. 수정아, 내가 너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건 아니란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지만 이 집이란 게 내 동생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내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생각해보마. 하지만 수정은 그 말을 듣고서도 마음을 풀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막내 아들 민수의 반응. 민수는 조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내 곁을 자주 지키지 못했고 해외로 나가면서는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내가 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점점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민수가 집으로 조용히 찾아와 말했다. 엄마,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집을 받으면 형과 누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저도 이 집이 좋긴 하지만 그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어떨까요? 민수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자식이 서로를 위하고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나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렴. 너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 속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가족회의 최종 결단. 결국 나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야기할 결심을 했다. 그날 나는 자식들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문제로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생각해보니 집이든 돈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 셋이 갈등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너희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나눌 거야.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주길 바란다. 자식들은 내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현수와 수정,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대화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이 앞으로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며칠 후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이야말로 모든 것을 매듭지를 때가 왔다.
식탁에 앉은 자식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날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랐지만 결국 이 문제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 같구나. 자식들은 내 말에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내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고민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 집이든 적금이든 엄마에게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아니라 너희야. 너희들이 서로 잘 지내고 나 없이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으로 남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단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유언장을 자식들 앞에 내놓았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가능한 한 공정하게 나눈 계획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민수야, 내가 멀리서 고생한 건 알지만 현수나 수정이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어. 내 형과 누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수정아, 내가 얼마나 나를 돌봐준 것에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현수야, 너도 내 가족을 잘 이끌고 있어. 이제는 형제로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걸 이해해 주렴. 모두들 나의 말을 경청했다. 분위기는 처음과는 달리 차분해졌고 자식들의 얼굴에는 차츰 이해와 수용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었네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현수의 말에 수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네요. 엄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으로 민수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도 형과 누나한테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씀만 듣고 형제들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내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오해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다. 나 역시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다. 화해와 새로운 시작. 그 후로 자식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 첫째 현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고 수정은 여전히 내 곁을 지켰지만 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았다. 민수는 해외에서도 자주 전화를 걸어오며 형제들과 연락을 이어갔다. 몇 달 후 나는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유언장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집안에 긴장감이 아닌 따스한 웃음이 가득했다. 현수와 수정, 민수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졌다. 자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바란 바가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결말 가족의 진정한 가치. 이제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나에게 더없이 큰 안도감을 주었다. 내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도 함께하며 지켜나갈 가족의 유대였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남은 생은 평온하게 내 자식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미래를 기대하면서 보낼 것이다.